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5월 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주지사 후보 경선 대회가 조지 부시 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펄듀 전 주상원 의원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현재 주지사인 브라이언 캠프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특별 찬조 연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조지아 주지사 선거는 트통의 마가 대 딥스테이트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워낙 저조한 지지율을 받고 있는 펄듀가 과연 브라이언 캠프의 현 주지사를 이길지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JD 벤스의 경우를 볼 때는 오하이오 공화당 상원 후보 경선에서 JD 벤스는 4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성명을 발표하자 그에 대한 지지율이 곧장 점프업을 하여 1위로 오하이오주 상원 후보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약 55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구역들이 완성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펄듀 후보와 브라이언 캠프 후보 간의 경선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전연승의 지지 성명 효과가 계속될지 아니면 조지 부시 때문에 여기서 멈출진 많은 호사가들의 입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라이노인 미드 롬니조차도 2024년에 트통이 대선에 나서면 그를 상대할 만한 후보 경선자가 없으며 또한 방법이 없다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4일 앤 린데 스웨덴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토는 스웨덴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편 공식적인 보도자료에 의하면 린데 외무장관이 블링컨으로부터 어떤 확답을 받았는지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담의 기본 성명은 벤 윌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하면 핀란드의 나토 가입 여부에 관계가 없이 영국은 핀란드를 도울 것이라는 발표 직후에 나온 스웨덴과 미국의 나토 관련 발언이기도 합니다. 또한 린데 장관은 구체적인 보장은 아니며 나토 정회원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군사동맹 파트너이지만 정회원은 아닌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러우 전쟁 후에 국가안보를 위하여 나토 가입 여부를 이달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까지는 1년이 걸리고 러시아의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 정회원 가입 시에는 칼리닝그라드의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로 발트해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6위원회가 위원회의 투명성에 의심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뉴욕 시장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가 16위원회에 금요일인 5월 6일 정언 소환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당 난입 사건 때 의회에 보내는 서한을 깔아뭉갰던 낸시 펠로시나 기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한 명도 소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공화당 수뇌부들만 소환을 하여 망신 주기식입니다. 어차피 법률적으로 이들은 기소 권한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당 합의하에 각자 50%의 위원들을 뽑기로 되어 있었으나 공화당에서 보이콧함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7명과 2명의 라이노를 세워서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들의 투명성이 항상 결여되어 있으므로 루디 줄리아니가 이번에는 자기가 청문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내셔널 TV를 통하여 생중계하자고 하였으나 캥기는 것이 많은 위원회는 이것을 거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DA는 희귀하지만 심각한 혈전의 계속되는 위험 증가 때문에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은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특별히 J&J 백신이 요구되는 사람만 맞으라고 오늘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일회성으로 편리한 점이 부각되어서 미국에서만 약 1,700만 명이 접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의 효과적인 면에서는 2회 접종받은 다른 백신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5월 13일자로 사임을 합니다. 그의 후임으로는 지금 백악관 부대변인인 장 피에르가 맡기로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목요일 카린 장 피에르가 차기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될 것임을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임하는 젠사키는 백악관 브리핑에 품위, 존경, 예의를 돌려주는 기준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의 품위와 존경이 기자들에게 쌍욕을 하는 것이 모양입니다. 젠사키가 일전에 팍스뉴스 듀시 파원에게 쌍욕을 하였던 것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처음 생겨난 상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의 품위와 존경 예의인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감독관 및 카운티 기록관인 스테펀 리처는 마리코파 카운티 2020년 선거감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아리조나 법무부 장관인 마이크 브로노비치에게 비난하는 성명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편지는 브로노비치 장관이 정치를 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법적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보고서는 바로 브루노비치가 라이첼 미첼이라는 마리코파 카운티 검사를 임명을 하고 그 카운티 검사장은 2020년 선거가 변조나 사기의 증거가 없는 공정한 선거라는 그녀의 입장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운티 감독관은 그녀는 은폐를 돕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라고 같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의를 열은 카운티 관리들은 조기 투표 시스템에서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발견한 마크 브루노비치 법무부 장관의 보고서에 대해 9페이지에 달하는 반박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마이크 브루노비치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EUI의 검토 결과 다양한 선거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기소될 개인에 의한 부정선거 사례가 수많이 적발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그간의 사건 기록 내용을 전부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이지애나주 하원에서 낙태를 살인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7대2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데니 맥코맥 주 의원이 후원한 2022년 루이지애나주 낙태금지법은 수정된 순간부터 출생 전 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태아의 인간성을 완전히 인정을 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법으로 태아를 보호함으로써 수정의 순간부터 모든 태아에게 생명의 법과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신을 끝낸 임산부와 이를 돕는 사람들은 낙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될 수가 있으며 이 법안에는 강간과 근친상간을 포함한 어떠한 예외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주에서 법의 일부를 집행하는 것을 차단하는 판사를 탄핵하거나 해임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잠재적인 소송을 피하려 한다고 라이프뉴스가 보도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잉이 시카고에서 워싱턴 DC로 본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본사 이전은 이 회사의 고위 경영진들이 정부 의사결정자들과 더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하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 중 일부에 따르면 이동에 대한 발표는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는 세부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